들꽃이여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잔잔한 호수처럼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으로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보색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바람에 취해버린 꽃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내려지는 빗물은 어떻게 잊으셨나요? 어제는
잊으셨나요? 그댄 왜 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그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그댄 왜 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그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왜 잊으셨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변할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너도 당신의 쉴 자리를 빼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만나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없네. 참 너의 이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맘 깊은 곳을 찌르고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지키고 있네. 어느새 굵은 빗물 내려와 슬픈 내 마음 적셔주네. 너의 모든 것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나의
사랑 없이 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을 미쳐 짓던 나의 그 고운 얼굴 어느새 살아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가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가네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 내가 가진 슬픔을 잠재워주던 그런 빛을 잊을 수 없어
두고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찾아가야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살며시 잠이 들면 내 사랑 꿈속에서 나를 보고 웃는다. 철새가 휘돌고 간 저 하늘 끝에는 먼저 가신 내림이 나를 반겨주겠지. 하고 싶은 마음에 살며시 잠이 들면 내 사랑 꿈속에서 나를 보고 웃는다. 철새가 휘돌고 간 저 하늘 끝에는 먼저 가신 내림이 나를 반겨주겠지. 자,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후가 시작이 됐죠? 네. 즐거우신가요? 안 즐거우신가요? 와우, 신나. 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장 빠진다고 또 걱정이 그냥 늘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또 오르고, 또 내리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왜 졌다고인지, 네. 또 이야기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네, 그런 것들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반전의 승리님, 네, 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전의 승리, 네, 오, 개새끼가 잠깐만요. 개를 쫓아냈어요. 네. 저는 뭐 중요한 말만 하려고 그러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네. 네. 강아지의 말을 알아듣는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군요. 자, 출석 계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전의 승리님, 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동네 부자 이모님 오셨고요. 와, 오늘은 다 게스트 분이야? 네. 로그인도 하기 싫다. 일단 직거래봐라 이건가? 아, 좋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필명이 보이는 게 두 분밖에 없네요.
네, 어마어마한 게스트분들의 네, 행렬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유튜브 보겠습니다. 메이슨링님, 네, 2100이 깨지고 2050, 2000으로 내려가나요? 불안합니다. 좀 살펴보죠. 네. 김금진님, 어서오시고요. 박광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나비님 오셨고요. 네. 손경자님, 어서오십시오. 네. 킹머니님, 네. 킹머니님 와서 다 좋은데 정치적 발언 하지 마세요. 네. 정치적 발언은 웬만하면 좀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발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또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지도 마시고 뭐 각자 생각이 있는 거겠지만은 네. 가급적 그런 것들은 혼자서 생각하시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좀 여기 채팅장에서는 네, 정치적 발언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여당 야당 꼬집어 가지고 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네. 지평님 어서 오세요. 네. 김관장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지금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80년대 초반 정도에 데이트를 또 해보신 분들, 미사리 이런 데서 또 통기타 한번 튕겨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더블데크. 네, 그거 가지고 해변으로 가가지고, 네, 기타 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타 치고, 막, 그때는 계곡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좋을 때였는데, 그죠? 아마 그때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네, 이사님 낮술 드시고 음악에 심취 중. 저는 술은 안 마셔요. 술, 담배 안 하는 아주 청렴결백한, 네, 청정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김복성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 반갑습니다. 2026년 100억 부자 됐다님 반갑습니다. 김희경님, 김태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안영님 어서 오세요. 네, 김태열님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여기 심장 제세 제동인가? 네, 심장 그거 충격기 갖고 와야 되겠다. 쿵턱쿵턱. 네. 들어봅시다. 정말로 걱정되는 상황인지. 홍우성님 어서오세요. 하상무님 반갑습니다. 임미숙님도 음악이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데, 네, 우리 임미숙님도 네, 약간 연식이 되신 분 같죠? 보통 이런 분들은 네, 라이브 카페 이런 데 좀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수아진 이런 애들 좋아하시고, 네. 수아진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가수 같네. 네. 수아진도 얼마 전은 아니죠.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동에서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자선 기금 모은다고. 근데 요즘에는 통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명동이 좀 변질이 많이 돼서 그런가? 그때 명동에 증권사들 많을 때, 그럴 때 수아진이 거기서 노래하고 모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연예인 본 게 수아진이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네. 그게 연예인을 보는 일이 없지? 네, 하긴 봐도 기억을 못해. 네. 그래요? 요즘에도 해요?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분들 맨날 가면 이제 파초의 꿈, 그거 부르죠? 파초의 꿈이라오, 그 노래.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그건 동행인데? 네. 뭐 불꽃처럼 살아야 해, 그 노래지. 네. 그래요? 메이슨님은 잘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저는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구나.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네, 기부를 못했지만 지금은 기부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구블리님 어서 오세요. 네, 처음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이야기 한번 해보죠. 설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장이 왜 이렇게 빠지냐. 그죠? 장이 왜 이렇게 빠지냐. 지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걱정 아니에요? 이거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서 시장 빠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빠지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장 빠지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지. 장 빠지면 기분 좋을 사람도 없어요. 네.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렇죠. 아, 내 돈, 내 재산이 날아간다. 네, 그래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가장 처음 이야기로 제가 해드릴게요. 오후 브리핑. 시장이 왜 빠지냐? 예,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오후 브리핑에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뭐, 저거예요. 그냥, 욕하려고, 네, 해놓은 거죠. 욕하려고 해놓은 것들이고, 첫 번째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시장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휴게소에서도 수화진 보세요? 오, 나는 못 봤지? 많이 안 들어. 내가 집돌이라 그런가 보다. 집돌이. 제가 엄청난 집돌이거든요. 네, 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자주 좀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팟빵 쪽에는 10억 부자 언니님 좋은 이야기 써놓으셨고, 시황도 정리해 주셨어요. 만마니아 님이 수익 계좌 또 인증한 거 네, 올려주셨고, 꿀벌은 꿀을 절대로 혼자 먹지 않는다. 다 같이 나눠 먹는다. 그런 얘기. 해설88님이 또 좋은 얘기 써주셨어요. 오늘은 요쪽 팟빵 쪽에도 많지 않으시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탈출 자유 시트. 이거 분홍생님 여기 글 쓰셨구나. 탈출 자유 시트.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또 그거였군요. 어제 그 두올 종목 진단 오셨는데 이게 그 자율주행 관련한 지능형 시트래요. 그래갖고 이 지능형 시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다가 네, 어제 갑자기 늘 생각났어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비행기 탈출하는 것처럼 탈출 자율 시트 탈출을 하는 거야. 그 비상단 추당 누르면은 그 자동차 뚜껑이 열리면서 네 의자가 날아가는 거죠, 하늘로. 근데 그게 이제 터널에서 사고 나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봤다 이거죠.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내 맘이지 뭐. 네. 그랬었다. 자, 좋아요. 팟빵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좋습니다. 2, 4분기 GDP요. GDP가 또 마이너스 성장일까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래야죠. 네. 분홍색이 유도인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웃겼어요? 그런 코드가 또 맞으시는 분이 있어. 우리 김관장님도 사바사바가 재밌었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그 터지는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코드들이 또 그렇게 맞으시네요. 내가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 유도인님은 탈출 자유시티에서 터짐. 김관장님은 사바사바에서 터짐. 코드 이상함. 이렇게 써놓고, 네, 해야겠죠? 아무튼, 네, 좋습니다. 많이 즐기세요. 시장 어렵다고 맨날 그냥 찌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컬투 노래 있잖아요.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그 노래 이따가 마감해서 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시장이 자꾸 빠지는데 이거 왜 빠지는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장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빠질까요? 정말 시장 나쁜가요? 근데 지금 우리 지평님이 88TV에서 물어보셨어요. 2, 4분기 GDP도 또 마이너스입니까? 또 그럴까요? 근데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제가 나빠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네. 경제가 당연히 나빠야 될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좋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죠. 네. 경제지표 잘 나왔는데, 작년보다 더 성장했어요. 와, 작년보다 경기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할게요. 이상하죠? 네. 증시가 많이 빠져야지,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가서 시장 안정화 대책 좀 해. 돈 좀 풀어.
연기금 좀 사들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야,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기금한테 증시 좀 더 올리라고 해. 이렇게 얘기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뭐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죠. 뭐 어떻게 밀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어느 쪽에서 올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많이 손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이 감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직 정권 초기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지표들이 나와줘야지 여기에서 끌어올려서 막판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무역 수지 같은 경우들은 수출은 감소했지만 무역 수지는 계속적으로 흑자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죠. 뭐 불황형 흑자였다라고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면서 뭐 불황형 흑자는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 다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역 전쟁 때문에 조금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경제가 지금 지표상에서는 나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전부 다 정책적으로 나쁘게 나와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 지표도 안 좋거든요. 제조업 지표, 중국 성장률 모두 안 좋습니다.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킵시다. 당연한 거거든요.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게요. 경기를 부양할게요. 중소기업 지원책을 더 만들게요. 산업을 더 육성할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해주잖아요. 편안한 마음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이것은 썰이지만 정치적 뭐랄까, 정치적 암수, 꼼수에 의한 내용들이 아니겠나. 왜냐하면요, 내년에 재선이 있고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미국 트럼프 재선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좋겠습니까? 나쁜 게 좋겠습니까? 내년에 선거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뭘 할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쯤 되었을 때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졌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보다 당연히 경기가 좋아졌겠죠. 왜? 뭘 했으니까? 경기 부양은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딱 됐을 때 경기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와, 1년 전엔 정말 어려웠는데 경기가 많이 좋아졌네. 이번 정부 잘하고 있구나. 찍어줘야지. 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은 에이, 작년에 경기 들어왔으니까 이번 정부 안 찍어줄 테야.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은 항상 가장 최근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쁘다가도 갑자기 잘해주면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이 뭘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거에서 뭔가 써먹으려면 이제부터 경기 부양할 거고요. 주가 부양도 같이 나오겠죠. 주가를 망가뜨리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재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는 재선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별 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수준이 나빠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주 더러우면 더 좋습니다. 더러울수록.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더러울수록 더 좋다. 네. 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요.
어쩌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게 그래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백조 부장님 어서 오세요. 질질 끄는 거. 지금 만약에 딱 좋아져 버렸어요. 경제 성장률이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요. 아이고 그냥 작년부터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나올까요? 성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은 네, 올라가지 못한 상태. 정체가 들어가게 되면 아 요즘에 경기가 별로네. 정권이 트럼프가 또라이지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네, 이번 하반기 동안에 그런 정지 작업을 거쳐가지고 주가를 계속 부양시키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금리 인하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도 뭐 다양한 경기 부양책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거 걱정해야 됩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경기 부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끌어내서 성장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판을 짜는 거라면 왕소름이죠. 네, 개소름 돋는 일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이다 하더라도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골드세븐님, 조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미국 증시 소폭 상승세를 계속 유지한다. 근데 또 다른 그런데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나타났죠. 항상 보면은 그 초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런 것 같아. 뭐냐면 EU와의 무역 갈등. 무역 갈등? 네. 이거는 사실 EU와의 무역 갈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규모도 작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EU에서 불법으로 항공기 보조금을 지불했다. 네, 지급했다죠. 네, 지원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쪽에 있는 게 보잉사죠. 미국의 보잉사. 보잉사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가 이건가요? 위에서 나타난 애들이 에어버스죠. 네, 에어버스. 근데 지금 딱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라면과 푸라면이 두 개가 있어요. 맛은 비슷해. 신라면의 대응상대, 대항마 해가지고 푸라면, 여기는 신라면, 저쪽은 푸라면 두 개예요. 맛과 성능이 거의 비슷해. 근데 신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푸라면이 뭐 맛과 어떤 그런 모든 뉘앙스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얘네를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신라면을 이기기 위해서 이 푸라면이 해야 될 일은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맛이 똑같아. 신라면은 근데 500원이고 푸라면은 300원이야. 그러면 푸라면을 사 먹게 된다는 얘기죠. 왜? 똑같으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신라면과 푸라면.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유럽, EU 쪽에서 이 에어버스 쪽에 지원금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그럼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격이 싸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전기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만약에 3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정부가 지원금을 2천만 원 주겠대. 그럼 소비자는 1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버스가 그러면 에어버스를 좀 사보자.
이렇게 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잉사가 그래서 손해를 봤다. 물어내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EU에게 4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40억 달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1000억 달러씩 매기겠다는 얘기는 40억 달러?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기 쪽에만 국한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충격이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라는 시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규모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에휴, 보잉사가 그랬구나. 진작에 비행기 좀 잘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나가는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요거는요, 올해가 지날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중국 쪽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동향을 좀 알아보고자 뭐 그냥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좀 했었거든요. 어제 오전 방송 끝나고 오후에 밥 먹으면서 전화를 좀 했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역 분쟁 끝났다 야호 막 그러더라고. 무역 분쟁이 끝났다 야호 중국이 이겼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뭔 개소리냐? 너희들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그랬더니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지네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중국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중국도 미국에게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무역 분쟁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더란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긴 거라 이거야. 네. 자기네가 이긴 거다. 야, 그리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야, 이거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진핑 이전의 정권, 후진타오라든지 또는 뭐 강택민이라든지 뭐 이전의 정권에서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인민들이 정부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진핑 정부에게는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대요. 시진핑 최고래요. 와, 그리고 성공했구나. 그 생각했어요. 시진핑 성공했네. 성공했다. 이번에 무역 분쟁에서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 얘는 진짜 성공했네.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시진핑의 지속적인 장기 집권. 야, 언론을 이렇게 통제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하고 이런 그 협의에 대한 구간들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무역 협상은 시작이 되었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백악관에서 그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죠. 관세를 유예한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협상을 염두에 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화웨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화웨이에 대한 것도 수준이 낮은 반도체 칩만을 판매하기로 해줌. 칩만을 제재 해제를 해준 거죠. 해제. 반도체 칩에 대한 근데 수준이 매우 낮은 거예요. 즉 5G 가능한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은 여전히
제재가 유지 중이다. 이거죠.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풀어진 것 같고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아진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콕 집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지난번에 팟빵에도 어떤 분이 썼죠. 그 무역 협상이 잘 된 이유는 뭐 대두 때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휴전할 거였으면은 걔네들이 무역 협상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무역 협상에서 휴전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풀이가 되지 않았던 얘기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 뭔데? 라고 들여다봐도 그래서 그 얘기도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누구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네들끼리만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 그래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가고 뭔가 조금 더 발전되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중국과 미국이 둘 다 뭔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얘들이 회담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중국이 어느 정도 제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것이다. 미국이요. 그래서 이 정도 제재를 풀어주고 너 니네 하는 거 봐서 더 풀어줄게.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것을 뭘로? 정치적인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내년도 재선,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는 해소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모든 시장의 이야기들은 호재, 악재 모두 있다. 네,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악재 같은 건 뭐예요? 이런 EU와의 무역 갈등. 그 다음에 호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 끝났다. 뭐 그런 것들. 또 다른 악재는 경제 지표 나쁘게 나온다? 네.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악재는 주가를 하락시키지 못하고 호재는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 악재로 생각해서 주가를 빼려니까 좀 이게 뭔가 이상해. 왜?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관계가 나빠졌다거나 뭔가 서로 치고받는다거나 더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주가를 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또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일단 말들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은 횡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죠. 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시장을 횡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기대감이 더 커질 때까지. 더 커질 때까지인데 이 더 커질 때까지는 언제냐면 경기 부양책의 효과. 네. 이런 것이 나올 때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주가는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역 분쟁의 악재가 만들어낸 저점은 어디예요? 무역 분쟁의 악재가 만드는 저점은 여기에요.
시장의 바닥이라는 게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시장이 지금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자, 2008년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08년도 주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는 무역 금융 위기가 만들어내는 저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있었지. 네, 여기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슈퍼 추경, 헬리콥터 그림 그려드렸잖아 그때. 헬리콥터 여기에서 이제 번행키가 네 이게 헬리콥터죠. 네, 번행키가 지나가면서 돈을 막 뿌렸잖아요. 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더 이상의 경기 침체 없게 만들겠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 실제적으로 막 자산 매입 프로그램하고 사상 최대의 어떤 돈을 막 갖다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요. 무역 분쟁입니다.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무역 분쟁이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 중국 놈들밖에 없어요. 네.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시장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결이 안 된 것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해결이 되고 있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배가 많이 고파. 집에 갔더니 밥이 한 개도 없어. 이것은 절망이죠. 여기가 밥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쌀을 씻고 있어요. 쌀 씻으면 금방 밥이 되겠지. 아싸라미야. 그러고 있는데 쌀을 막 씻고 있어. 쌀을 씻고 나니까 이제 밥을 안 쳐야 되잖아요. 밥을 안 치니까 배가 더 고파졌어요. 기분이 더 나빠졌어. 밥 언제 되는 거야, 씨. 네. 밥이 좀 돼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뜸을 떠들어야 되겠대. 압력밥솥 열면 어떻게 돼요? 막 터져버리죠? 밥알이 사방으로 튄단 말이에요? 절대 뚜껑 열지 말래. 기다리고 있는데 김이 더럽게 안 빠져. 그렇다고 김을 강제로 빼려고 그러니까 밥이 뜸이 안 들어서 맛이 없어진대. 아, 짜증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서. 네. 짜증나죠? 배는 엄청나게 고프겠지. 왜 쌀 씻는 대로 한번 기대감 가졌는데. 밥 됐다고 기대감 가졌는데. 또 여기서 뜸 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푸겠죠? 밥 푸면 또 기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아싸, 밥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반찬을 꺼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너무 뜨거워. 지랄하고, 씨. 그러면 또 이제 이건 또 살살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그럼 또 실망감 또 나온다고요. 이런 식이라 보시면 돼요. 시장이란 게 그래요. 바닥을 잡는데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본질의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서 지가 얼마큼 갖고 놀든 이래 갖고 놀든 저래 갖고 놀든 신경을 쓰지 마. 예. 그러다가 지 자리만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야. 이리저리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다? 그죠? 표면상으로 지금 하락했어요. 오늘 1.16%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의 하락으로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바닥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내리다 보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만기가 낑겨져 있으면은 주가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니까 또 내려가는 틈에서 막히게 될 테고요. 올라가는 틈에서는 또 기대감을 또 가져가겠지만 또 어느 틈에서 또 막히겠죠. 그런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그냥 박스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하락이 아니죠. 네. 주가의 하락이 아니에요. 좋은 장은 언제 오나요? 지나가면 오겠죠. 뭐가 지나가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잡혀 들어갔을 때. 자리를 잡고 들어갔을 때요. 지금은 자리 잡은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분쟁 정말 끝난 거예요. 중국 애들만 끝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중국 애들만 끝났어요. 막 축제 분위기더만. 네. 그래서 참 걱정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일정의 긴장감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해결되었다. 지난번 무역 분쟁 때, 저기 금융위기 때처럼 이때는 진짜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네. 이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무역 분쟁, 금융위기 때 작살 났거든요. 네.
진짜 작살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렸다가 다시 빠졌어요. 지금 여기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주가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 경기 부양책 또 내주겠다. 그냥 막 갖다 계속 돈을 쏟아부었어요. 특별 지원 자금 뭐 등등 해가지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확대, 금리는 완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요. 그게 이때예요, 이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네르바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더블립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었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힘을 몰랐을 때 이야기죠. 특히 미국에서 촉발된 이런 문제들은 미국이 어떻게 해요? 달러 무지하게 찍어내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라 여기서는 주가가 중간에 불안 요소가 없어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거든.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경기 부양, 돈으로 갖다 쳐 발라주겠다 얘기한 거잖아. 돈 낼 경화야?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돈 갖다 줄게. 그걸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잖아요. 무역 분쟁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또 뭐였어요? 대북 관련해서. 뭐 종전선언 뭐 그런 것들 어제 막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요 종전선언을 한 건 아니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종전선언이 된 것도 아니고 대북관계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개성공단 열린 것도 아니잖아요. 철도길 뚫린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서 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미국과 어떤 그런 제재가 풀리고 뭐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건 뭐예요? 아,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네.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분명히 이거는 호재는 호재예요. 왜? 잘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미숙이랑 싸웠어. 미숙이랑 싸웠는데 이 미숙이가 나를 아예 안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사이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미숙이가 알았어. 무슨 얘기는 하지만 드러내볼게. 핑계라도 대봐. 그리고 만나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미숙이의 감정이 나쁘게 잡혀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용서해줄 수도 있다. 다시 만나줄 수도 있다. 너하고 잘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둘의 사이가 좋아? 옛날처럼 막 그냥 미숙이가 막 화나 있는데 뽀뽀해줘. 막 그런다 뽀뽀해줘요. 귀싸게 날라오지. 똑같은 겁니다. 네. 시장이 지금 뭐예요? 결코 좋아진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나빠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요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더 이상은 없는 거야. 그러면 바닥을 아직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아야 돼.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야. 근데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흥분하죠. 확.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 떨어지면 에이씨 뭐 아니잖아. 또 팔아먹죠. 그러고 나서 또 주가 올라가면 진짠가? 네, 또 팔아먹죠. 학습 효과 나오게 되면 주식 안 하게 됩니다. 더러워 이 새끼들아 안 한다. 그러고 나면 주가 가는 거야. 잘 있어. 그러고 나 진짜 간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 속을 거야. 그러다가 확 올라가죠. 늘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횡보장에서는 여러분들 오히려 주식하기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뛰어서 올라가서 부담돼 가지고 못 사는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어떤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 대충 사놓고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지들이 알아서 나중에 갈 때 되면 다 가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이 묻어놓으세요. 나중에 시장 상황 다 끝나고 좋아질 때 여러분들 그런 그 보답을 몇 겁전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장이 네. 계속 올라갈 수 없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 또 차익실현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다음 주에 만기일도 있고 네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기대감이 또 확 뭐 풀린다거나 그런 거다. 일단은 휴전에 들어갔다. 그것 말고는 지금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될 것이다. 협상이 시작됐다. 등등이지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대북 관계도 잘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중국 애들은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국 애들 보면 좀 깝깝해요. 말이 안 통해. 왜 이렇게 걔네도 고집불통인가? 제가
한 명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라 여러 명하고 했어요. 여러 명하고 했는데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명, 몇 명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 전체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똑같이 무역 분쟁은 끝났어. 이번 정부 만만세. 네, 그러면서 미국을 이겼어.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거기다 대고 반발을 하는데 어이씨, 뭐 웃겨. 그래서 내가 뭐 걔네들하고 기분 나빠서 뭐 관계 망칠 일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니들 정말 천년만년 잘 살아라. 그러고 일단 전화 끊고 말았지. 네. 근데 참 걔네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집단화를 그렇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공산당의 힘인가 봐요. 네. 아무튼 그래요. 중국 말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네, 잘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우리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주가가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범위 안에서는 지금 시장이 허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진짜 저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고점대 2250, 2300 요거 넘어가기 전까지도 시장이 잘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 구간은 뭐야?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일단은 개겨보자. 일단 나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개겨보자. 좋아지면은 그때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하다. 아시겠죠? 빠졌다고 빠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빠졌구나. 저 밑으로 내려가서 막 그 1900포인트, 1800포인트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시장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과정이구나. 알았어. 내려갔으면 또 올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내일부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네, 내일부터 좀 올라가라고 좀 말을 좀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좀 해주세요. 외국 애들이 오늘 팔더라.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 지난 11월 저점 유지되는가입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무역 분쟁으로 해서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포인트,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미국 증시 보면은 이거는 또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우지수만 올라갑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그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쳐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겠죠. 얘들이 이제 잘 나오면 우리도 잘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시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한 데까지 딱 내려왔네요. 1150원. 네. 그래서 또 반등인데 기술적 반등이죠. 네, 그래서 환율 같은 부분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있다. 환율도 안정적이고요. 뭐 부담될 거 없지 않아요? 중국 위안화. 얘들도 7위안 안 넘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부담될 게 없어. 지금 원유 가격 같은 경우만 또 움직이는데 원유가 또 내려갔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도 또 뭐 부담될 거 없어 보이겠죠? 지금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변동폭은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빼고 있는 종목들, 지금 종목들 잘 보세요. 시장이 만약에 1.2% 빠졌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2% 빠졌다 이거야. 마이너스. 그러면 시장 곱하기 보통 2에서 3 정도를 하시면 종목당 변동폭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뭐 적게는 한 2.5%, 네. 2.5%에서 3.5% 정도, 아니 한 4% 정도쯤 되겠네요. 4%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네. 그럼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빼는 거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빠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권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을 이용해서 지수를 뺀다는 것은 얘네들이 뭔가 선물 쪽에서 뭔가 또 해먹으려는 목적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네, 썰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딱 보니까 또 만기일이 다음 주야. 왠지 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죠. 지수 하락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지고 나면 또 올라옵니다. 네, 또 올라올 테니까 뭐 하루 이틀 빠지면 또 지가 또 올라가야지 뭐 어쩔 거요.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지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무너지는 건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있다. 비정상적이네? 그러면 뭔가 의심하라고 그랬죠? 네. 비정상적이면 의심해야지. 늘 뭐 선물도 안 주고 무뚝뚝 하던 남편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사랑의 꽃다발을 전달해주면서 막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 새끼 멱살 잡으라 했잖아. 내가 멱살 잡고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 너 무슨 사고 쳤어? 네, 물어보면 다 나와. 네, 돈이야 여자야. 여자면은 귀싸대기 날려야 되고요. 돈이라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네. 여보 미안해 그럴 거야 아마. 그게 다 그렇다네. 선물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미안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래요. 미안해서. 그래도 조금은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정말 나쁜 놈들은 선물도 안 주나 봐. 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는 멱살 한번 잡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또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거 있죠? 네. 생전 애교가 없는 와이프인데, 우리 마누라님한테 애교 섞인, 콧소리 섞인 전화가 온다. 여뿡! 이렇게 전화 오면은, 네, 또 질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샀냐? 그러면 거의 100% 다 나온답니다. 뭐 샀냐? 그러면 거의 다 나온다. 진짜 그래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가? 네.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뿡! 콧바람 내는 거 많이 연습하세요. 이런 거. 하여튼 그렇대요. 네.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네. 하여튼,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좋은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은,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이 새끼 멱살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멱살 한번 잡아야지, 이 새끼들. 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쫄지 마시고. 이럴 때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네. 좀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장이 빠져도 큰일 안 납니다. 그리고 저 밑에까지 처박히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빵하고 소주 줄줄이 오르는데 6개월째 0%대 물가 왜 이러니? 네, 이 얘기죠. 물가 상승률이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전화 온 거 아니야? 딱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스팸이야. 스팸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할 인간이 없어. 진짜 그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를 받았거나, 네. 사장님 자동차가 문짝이 다 우그러졌어요. 어쩌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아니면은 전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요즘에 스팸 전화 너무 많이 오는 게 또 좀 짜증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와요.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무슨 죄냔 말이야. 그죠? 그 사람 그게 무슨 죄야?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뭐 아무런 스팸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고객님? 막 그 목소리도 시원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 못하다 이씨. 하여튼 스팸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진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카톡방 초대하는 거 진짜 이 새끼들 좀 짜증나. 네 그래놓고 이제는 카톡방 초대하고 막 진짜 그런 거 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거 문자나 그런 거 오면은 다 지워버리세요. 어떤 놈들은 뭐 88TV 뭐 이런 거 뭐 주식학교 부자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톡 보내고 뭐 난리를 친다더만요. 네 다 지우세요. 다 스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방송으로만 하지 뭐 카톡으로 문자로다가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다 문의사항을 좀 그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일단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모르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거가 아닌 거야. 네. 왜냐면 제가 기획자잖아요. 기획자, 관리자. 네. 모든 것을 다 내가 주무르고 있습니다. 주무른다고는 좀 그렇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그 스팸 메일 온 거 저한테 문자 보내고 쪽지 보내신 분들 네 잘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죠. 지우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진짜 그지 같은 놈들 혼나야 돼. 자 어쨌건 네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품으면서 네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죠. 빵하고 소주 물가가 안 올랐다. 안 올랐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0.7% 올랐대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진짜요? 정말요? 미친 거 아님? 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물가가 0.7% 올랐다고? 공감하세요? 나는 물가 0.7% 올랐다는 거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 뭐 이벤트 하거나 뭐 종목 문자 이런 거는 말고요. 네. 그 전문가한테 문자 오는 거 말고 네. 그 이벤트 문자 오는 것들은 다 스팸이니까 지워버리세요. 네. 어쨌건 네. 정말요? 진짜요? 미친 거 아님?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남성분들도. 옛날에는 소주 한잔 하면 얼마였어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소주 한잔 한다. 제육볶음. 요즘 안주 뭐 먹어요? 소주 드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늘 그러셔도 돼요. 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어디든지 물어보실 만한 거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또 나중에 급하신 일 있으면 일 보시고 또 나중에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광태한다거나 뭐 지평님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주의 인물 블랙리스트 이렇게 뭐 작성 그런 거 안 해. 네. 그냥 마음속에만 딱 간직하고 있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네. 아무튼 뭐 지금 물가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수준의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아요? 장바구니 이렇게 그 물건 같은 거 좀 담고 그러면 하루 끼니 뭐 하려고 시장 보고 와도 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왜 안 올랐다고 하느냐? 실제로 지금 빵, 그 다음에 곡류, 쌀값, 네, 쌀값.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또, 근데 올 것이 왔죠? 네. 우리 와이프가, 네, 쌀 떨어졌다고 또 저한테 통보를 또 해왔습니다. 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쌀 떨어진 전문가가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쌀 사왔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쌀 사와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쌀 사다 먹는다. 네. 하여튼 뭐 곡류 쌀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 쌀값도 진짜 많이 올랐더라. 네. 세일을 해야지 뭐 5만원 6만원 그러대? 오 비싸.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소주, 네 소주 공공 제품 네 이런 것들 가격이 다 올랐어요. 소주 가격이 지금 공장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부 음식점에서는 병당 5,000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 제가 소주를 마실 때는 병당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4,000원? 5,000원? 막 그런다고 하대. 네,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담배 필 때도 그때 담배가 네 얼마였지 그때가? 2,000원? 1,500원?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솔 이런 것들은 5,500원이었죠, 500원.
솔, 솔. 그리고 88. 네, 솔 88. 솔은 옛날 거구나. 88. 솔 전에 있었던 게 뭐였지? 거북선, 환희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환희. 아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안 되는 건가? 그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환희라는 담배. 아시나 모르겠다. 그 앞에 빨간색 모자이크 표시되는 환희 담배. 이 담배가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혹시 알려드릴게요. 요거. 네. 빨간색 모자이크. 청자도 있었네. 청자는 좀 고급 담배였어. 네. 야, 이게 최규하 대통령 취임하느라고 나온 담배였어? 그런 거였어? 야, 이 담배요? 네. 환희. 진짜 이거 국민 담배였다. 좀 비싼 거는 이제 솔, 청자, 거북선 여기 있네요. 거북선. 샘 이건 모르는 건데. 새마을 담배는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새마을 담배는 본 적이 있는데 청자는 뭐 많았고 샘은 모르는 거다. 이거 샘은 모르는 담배예요. 네, 저는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도라지 뭐 이런 거 길다란 거 장미. 네. 그랬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담배도 진짜 역사가 많구나. 네. 라일락이네. 여기 이거. 네, 라일락. 네, 라일락이죠? 네. 아이고, 이 라일락. 그렇다. 이런 담배도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환희 담배가 디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담배 필 때, 지금은 담배 안 피죠? 네. 담배 안 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어떻게 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장 이제 고급 담배가 이제 저런 거였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래요. 이런 공공제품 가격이 다 올랐다. 네. 옛날에 비하면 정말 이제 이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것들은 막 그런데 왜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물가가 안 올랐나? 이거는 꼭 소주 값이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고 공유가 올랐다고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물가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생필품이 올라가면 우리는 힘들죠. 네. 하지만 다른 쪽 꼭 생필품이 아니더라도 뭐가 있어요? 수박, 참외, 네. 뭐 양파, 네. 양파도 생필품이라고 볼 수 있겠나? 뭐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근데 양파 등등, 네. 유가, 기름도 생필품이긴 한데 꼭 그것을 네 장바구니 물가랑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등등, 네. 이런 것들이 내렸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체 평균은 80점이에요. 잘했네 그러는데 다른 과목들은 다 90점 100점 막 그러는데 국영수 가장 중요한 국영수가 마이너스 뭐 그 마이너스 아니겠죠? 40점 50점 막 그러는 거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평균은 80점인데 핵심 과목에서 꽝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앞날이 우울해지겠죠? 네, 엄마 아빠가 네, 힘들어지겠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 엥겔 지수라고 그래요? 엥겔이야, 진이야. 생필품과 관련된 거. 이런 걸 꼭 굳이 알아야 되는 거야? 씨. 그죠? 식료품 엥겔 지수 맞네요. 네, 엥겔이네 또. 이네요. 엥겔 지수. 엥겔 지수. 이 엥겔 지수가 뭐냐면요. 총 생계에 비해서 음식 이게 엥이야? 엥겔 지수. 하여튼 이름 더럽게 어렵네. 이 엥겔 지수가 총 생활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수야 개수야 씨. 엥겔 개수라고 써있네 또.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건 똑같잖아요.
부자라고 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이 더 조금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 식료품이 차지하는 건 뭐예요? 식료품이면 뭐예요? 밥, 반찬,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물 등등,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거는 꼭 차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럼 이 생필품 쪽, 요쪽에서의 물건값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잘 살수록 엔겔 계수는 떨어진다. 네. 그죠? 네. 최근에 엔겔 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엔겔 계수 최악이래요. 일본은 최악. 일본은 그래도 돼. 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모르겠다. 네. 찾아보세요. 뭐 어딘가 있겠지. 네. 여기서 이제 13년이고 15년. 뭐 이런 거 해놓은 데가 없어? 즉흥적이라서 나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풋을 때렸다는 것은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게 됐죠? 네. 풋을 가지고 이제 풋을 사면은 이제 내려가는 거고, 풋을 때렸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완성자님. 네. 보통 보면은 옵션은 매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매도 쪽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하셨겠죠? 네.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있대요. 그죠?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나오죠? 후진국이 아닌데도 이 지수가 높아진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게 먹방? 배달 음식 때문 아니다 이거지. 엔겔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지금 요런 거라고 좀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먹고 사는 걱정은 지금 안 해도 되는 나라인데 엔겔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식료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계청이 이야기하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0.7% 올랐다. 이거 다 개뻥이다. 쓸데없는 개소리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발표하느냐? 이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물가가 낮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뭘까요? 물가가 낮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가가 높으면 절대 못해. 물가가 낮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물가가 높을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물가는 뭐예요? 물가는 물건의 가격, 그죠? 물건의 가격은 언제 낮아지나요? 물건이 많을 때. 뭐에 비해서요? 돈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물건 값이 오르겠죠? 네. 인플레이션. 시장에 돈이 많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려면 금리 인하를 하면 되죠. 깔끔하네. 네. 다 지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겠나. 또 이런 썰을 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 이놈들이. 네. 결국은 그거였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저의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네,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이런 속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직접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그럴 거다. 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네, 그게 예상하면 그게 다 맞더라고.
이거 참 걱정이네요. 네. 걱정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아우, 시간 왜 이렇게 금방 가는 거야? 수요일 날은 오후에 방송이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막 순삭이야, 순삭. 네. 오, 그냥 뭐 1시간 반 금방 갔네요. 빨리 또 시작합시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개미까지 가세해서 상반기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에 급증을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 개인들이 해외에 엄청 투자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네. 쟤네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해외 쪽에 목을 메고 투자했을까? 첫 번째, 한국 증시가 별 볼 일이 없더라. 재미없다, 그죠? 네. 작년부터 재미없었잖아요. 에이, 한국에 투자 못하겠네. 재미없네. 한국은 망하는 거 아니야? 비관 원자들이 너무 많았어. 네. 한국 증시가 별 볼 일 없다더라. 재미없다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계속 그냥 뭐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고 막 해외 쪽에 투자하고 막 해외 주식은 또 위험하다 그러니까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막 네. 그랬죠? 근데 이걸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해외 쪽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외 쪽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받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마냥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증권사의 홍보에 당한 것은 아니겠느냐. 네, 그거. 증권사의 홍보에 당한 것은 아니겠느냐. 사실 작년부터요,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홍보한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해외 전담팀 꾸려가지고 해외에서 주식이 얼만큼 터졌다느니, 얼마만큼 수익이 났다느니, 뭐 이렇게 막 광고 난리 연명들을 치면서, 네, 해외 주식으로 또는 해외 채권으로 해외 투자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그랬죠. 증권사의 속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을 글로벌한 투자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원대한 꿈을 품었다라면 우리나라 증권사는 정말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얘네들은 그런 일을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 고객 돈은 내 돈이니까. 그러면 고객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증권사는 뭘 하면 좋아요? 고객이 수수료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내 주식 수수료는 요즘에 다 공짜야. 지랄 같아. 국내 주식은 버려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외 주식 가자.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무지하게 비싸. 네. 세일 해가지고 깎아줘가지고 이벤트로 엄청 깎아줘서 0.1%래요. 마탱이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면 0.3, 0.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해외 주식 수수료 얼마나 나와요? 더럽게 많이 나오겠지. 네. 0.3, 0.4 우습게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증권에서 고객 전화를 받아가지고 수수료 땡겨줄 때가 그때 수수료 받고 거래를 해줄 때가 0.4%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거 몇 바퀴만 돌리면은 훅 나갑니다. 네. 증권사 돈 떼돈 벌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때 뭘 추천했느냐? 뭘 추천했어요? 아마존 애플이죠. 여름에. 어땠어요? 잘 올라갔잖아요. 아마존 애플. 아직도 해외 주식 안 하세요? 나는 해외 직구한다? 막 그런 거 하면서, 네. 되도 않는 개소리 하면서 막 그랬잖아. 아마존 애플 언제부터 했어요? 요때. 네. 지난 6월, 7월, 8월, 9월 때 한참 더울 때였으니까 이때 기억나요? 네. 지금 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물려 있는 거겠죠? 네. 물려 있는 거겠죠. 아직 못 팔고 있지. 아직 본진을 못 땄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수익 났거나, 뭐 아니면 이따 팔아먹고 다시 또 들어갔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외 쪽에서 지금 뭘 또 하고 있냐면, 단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조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 질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게 사서, 짧게 먹고, 짧게 팔고, 다시 사고, 막 이렇게 해라, 막. 네.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되지 않느냐? 왜 안 팔고 이렇게 내려가고 손실 보고 있느냐? 팔고 나서 또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했겠죠. 이제 아직도 뭐 본전입니까? 사고 팔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리고 단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으로도 이제는 단타 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소리 하면서 HTS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와, 씨. 물려서 나올 수도 없어. 예. 물려서 나올 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계속 뜯기고 있는 상태. 야, 이거 과연 정상인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걔네들도 영업의 일환이니까 네, 뭐라고 할 건 없겠죠. 근데 한국 증시가 별 볼일 없다는 것도 한몫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증시는 올라가는 거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한국 증시에 별 볼일 없고 해외 증시는 잘 올라가고 또 증권사의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과 채권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해야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좀 힘들 때는 해외 주식 쪽에서 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자반님 같은 경우도 브라질 채권으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외 것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거를 할 때 그냥 국내에서 하는 가다대로 그냥 막 하는 거지. 왜? 해외는 정보가 없어. 여러분들 해외에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중국 주식을 사고 싶어요. 애플 같은 건 다 알겠지만 애플만 살 수 없잖아요. 중국 주식을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귀주 못해. 아니 오량액을 한번 보자. 청도 맥주 이런 거 있나? 네. 만약에 청도 황해 고무다. 네, 이렇게 쳐봅시다. 네, 청도 황해 고무라는 종목을 내가 사고 싶어요. 야, 이거 9.59 위안? 좋은데? 모양도 아주 좋은데? 이거 좀 사도 괜찮나? 그냥 뭔 기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청도 황해 고무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못 찾는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추천해주는 것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추천해준 사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속성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사야 돼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잠깐만요. 음? 600579 600579 이게 똑같은 주식인데 맞죠? 근데 이건 TN화위엔이라고 써있어. 천화원이라는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청도 황해고물이에요. 이게 이름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게 뭐하는 기업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하는 기업인지 볼 수 있어요? 중국말인데. 그럼 얘네가 어디 홈페이지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볼게요. 여기가 어디 있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간 게. 얘네들이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업 분석이거든요. 기업 옌바오라고 했고 기업 빠오까오 옌지오 빠오까오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뭐라면 증권사의 리포트 같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업 활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업의 공시 내용, 신문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 뭐 듣고서 뭐 읽어서 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서 오세요 희망가비님 반갑습니다. 이런 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자들이 추천해 주는 것만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2년에 8천만 원씩 내고 써야 되는 블룸버그 단말기를 또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쪽 투자하는 부분들은요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심사숙고해서 투자해야지. 그렇게 누가 좋다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돈 많이 벌었다더라 그래 가지고 투자해서는 정말로 큰 코 다칩니다. 수수료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건 따져서 볼 게 아니에요. 수수료는 둘째치고 이게 제대로 된 주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도 제가 우리 아들 펀드 들어주려고 증권사 하나 찾아갔었거든요.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애기 펀드 하나 들어주려고 한다 그래갖고 상담을 막 받았어요. 받고 나서 거기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그래서 기초자산이 뭡니까?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7월 뭐 그때쯤.
네. 기존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애플하고 아마존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네. 고점에서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주식도 내가 잘 모르는데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해외 주식 투자는 조금 보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기는 해야 돼요. 언젠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뭔가 방법을 다른 걸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을 검증으로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네, 진짜로 고생을 그냥 국내에서도 털리고 해외에서도 털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죠. 네, 잘 몰라.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 분석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그냥 후광통 때 조금 그 다음에 예전에 2004년 5년 그럴 때 조금 그때는 이제 펀드 그 증권회사 통해서 했었는데 요즘엔 다 직투가 가능하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주식은 조금 하는데 다른 것들은 네, 모르니까 뭐 건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죠? 내가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블룸버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해외 주식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일단 자제하라. 하지만 해외 주식과 채권 등 투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네. 그것을 방법적인 부분과 발굴하는 방법을 좀 잘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빡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뉴욕 증시 이야기 뭐 일단 상승폭은 조금 주춤거렸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빠지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락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상승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바닥이 다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은 계속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체감을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엥겔 계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서 뭐 이야기해드렸고 이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물가를 올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는 어떤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음모 너무 좋아해. 네. 개미까지 가세해서 상반기에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가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주의 환기하시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또 연극도 보고 또 뭐 좋은 사람과 차도 한잔 마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시간이 언제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고 막 찌들어 계시지 마시고 이까지 시장 뭐 얘네들이 뭐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노래는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부르면서 부른 된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부를 거 아니죠?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자, 이 노래 부르면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7월 5일날 하루 종일 방송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또 다른 전문가분들과 힐링하시고 네, 금요일날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